안녕하십니까. 접속수학의 핫쌤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정규 분포를 할 차례가 되겠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연속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다 라고 한다면 어떤 주어진 범위 안의 모든 실수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다. 그게 연속 확률 변수다. 뭐 시간, 키, 무게 등등등 이런 것이 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연속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서 어떤 범위까지 취할 그 확률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했었죠? 중요한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함수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였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자, 그래서 뭐 보통은 fx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럼 주어진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정의된 함수였다. 근데 요 확률 밀도 함수의 핵심은 넓이가 곧 확률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어야 됐나요? fx가 주어진 범위에서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x축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였었고, 자, 두 번째는 전체 넓이가 곧 전체 확률을 의미했기 때문에 전체 넓이가 1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뭐 예를 들어 하나만 그려본다면 주어진 범위 뭐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뭐 여기를 B라고 한다면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졌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부분의 확률은, 자, 여기가 뭐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이 넓이가 곧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이다. 그런 거였죠.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취할 확률이 바로 이 넓이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였죠. 맞습니까? 여기서 뭐 등호 포함 여부는 뭐 신경 쓰지 마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골자가 된다면 오늘은 여기에 좀 더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속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가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 모든 실수값을 다 취하는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조금 특이하게 주어집니다. 조금 특이하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 헐, 이게 뭐임 도대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 모든 실수에서 다 정의가 됐대. 그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재에도 뭐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안 나와 있는 책도 있고 한데요. 모르셔도 돼요. 몰라도 돼. 2는 또 뭐야? 2는 좀 무리수거든요. 자연상수라는 건데 2.7 얼마의 어떤 숫자입니다. 무리수, 뭐 파이 같은 뭐 그런 비슷한 아이예요. 그럼 여기 무리수고 여기 시그마는 좀 뭐 볼 필요는 있어. 시그마는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그 x의 표준 편차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데 m이 있어. 요 m이 귀여운 m 평균입니다. 평균.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시그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요 x를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아우, 강조하지만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래서 x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따른다. 이거는 뭐 제가 쓰는 기호라고 했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고 n 이렇게 써버립니다. n. 자, 그리고 정규 분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요 m과 요 시그마예요. m과 시그마. 그래서 여기는 평균 m을 적어주고 여기는 시그마의 제곱 분산을 적어줍니다. 표준 편차의 제곱 항상 이런 형식으로 적게끔 약속을 했어요. 정규 분포라는 것은 normal distribution. 영어로 하면 그겁니다. normal. 거기서 n자를 따온 거예요. 뭔가 정상적인 분포다, 보통의 분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그래프에서 우리는 확률을 막 논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여기 x축이에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쁘게 그려져. 슉. 이게 주어진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그래프의 특징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식을 뭐 암기하는 게 몰라도 돼. 진짜 강조하는 거야. 몰라도 돼.
자, 그래서 이 어떤 특징이 있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딱 가운데 여기가 m이야. 평균이야. x 이퀄 m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정확히 좌우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진답니다. 좌우 대칭인 그래프.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이름을 정규분포 곡선이라 해요. 정규분포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 특징은 x 이퀄 m이라는 이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모양이 종처럼도 생겼죠? 띵띵 하는 종처럼. 그래서 x 이퀄 m의 대칭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로 한답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요. 확률 밀도함수야. 이게 확률 밀도함수니까 이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x축 위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잘 보면 이게 x축에 계속 가까워져. 계속 가까워져. 모든 실수를 다 취한다라고 했잖아요. 계속 가까워지지만 절대 x축하고 부딪히지도 않아요. x축이 점근선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좀 이상하지만 이 지금 곡선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 있을 거예요. 여기 끝에 쫙 가잖아. 그 넓이가 어쨌든 전체 확률을 의미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넓이가 1인 사실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즉 확률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방법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뭐 베타라고 한다면 연속 확률 변수 x가 알파 이상, 뭐 베타 미만, 뭐 이하 상관없어요. 그 부분의 넓이, 이 넓이가 곧 그 확률을 의미하게 된다 이겁니다. 똑같아요. 이 상황까지는. 근데 도대체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데? 자, 이 넓이는 원래 이제 적분을 배우신 분들이 하면 이거 정적분 하면 되겠네. 이 함수 정적분 하면 되겠네. 못해요 이거.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상 이거 정적분해서 넓이 구하라고 안 합니다. 나중에 이건 다 표로 주어질 거예요. 다 표로 주어질 거야. 그 확률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챕터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이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걸 조금 더 분석은 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규분포, 정상적인 분포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래프가 대부분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 요거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우리 어떤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부분의 어떤 자료들, 뭐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성적이라든가 등등등 많잖아요. 그런 자료들 많이 모아보다 보면은 그 자료가 이런 정규 분포를 대부분 따른대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평균 주변에 많은 양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주변에. 그렇잖아요. 우리 시험을 보더라도 그 시험 성적에 대한 평균을 내보면 그 평균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는 걸 알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평균보다 잘하는 학생은 좀 적죠. 못하는 학생도 좀 적죠. 이게 정상적인 분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계 파트에서 이 정규 분포를 다루게 되었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좀 분석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m과 시그마라는 건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잖아요. 그거는 어떤 자료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에 대해서 평균, 표준 편차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다르잖아요. 달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유지하되 되게 다르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첫 번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확률 변수가 있는데 정규 분포를 따르는 하나의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아우 이쁘죠. 대칭이에요. 그럼 여기가 평균이에요. 이 평균에 대하여 대칭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또 확률 변수를 잡아왔어요. 그 확률 변수의 또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어. 마치 이 모양을 평행 이동 시켰을 때 모양도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켰어. 그때 또 다른 평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를 제가 그러면 M1이라 하고 여기를 M2라 해보죠. 이렇게. 그럼 뭐가 더 커요? 딱 보기에도? 뭐가 더 커? 뭐가 더 커? M2가 더 큰 거 분명히 비교할 수 있는 거야. M에 따라서 분명히 이동을 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이동을 시킬 수 있다. M2가 당연히 더 큰 거는 확실한 노릇이죠. 물론 요 식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여기서 M만 바뀌었다라는 건 시그마는 고정이에요. 표준 편차가 똑같고 평균이 달랐을 때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만을 볼 수 있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이 더 크다라는 건 뭐 더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평균이 일정해요. 자, 평균이 일정한데 그 집단의 표준 편차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표준 편차가 다른 또 하나의 분포가 있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하얀 거에 비해서. 그러면 평균은 둘 다 M1으로 똑같다. 똑같아.
근데 내가 빨간색 요 곡선에 표준 편차를 시그마 2라 2 하면 헷갈리니까 3라 해보죠. 3 시그마 3. 자, 그리고 요 하얀색 표준 편차를 시그마 1이라고 한다면 뭐가 더 클까요? 여러분, 시그마 1하고 시그마 3하고 뭐가 더 클까? 이런 것도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시그마 표준 편차라는 거 어쨌든 분산도 마찬가지지만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잖아요. 흩어진 정도. 근데 그 흩어진 정도가 작다면 평균에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게 뭐 성적이 고르다 정도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평균에 더 많이 몰려 있는 분포가 뭔가를 찾아보면 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까지 확률을 구해본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하얀색일 때 넓이, 즉 확률과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넓이, 요만큼 더 크죠? 이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몰려 있는 거야, 빨간색이. 평균 주변에 더 많이 몰려 있어서 흩어진 정도가 더 작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얀 건 더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시그마 3와 시그마 1의 대소를 비교하자면 시그마 1이 더 큰 거예요. 이런 곡선의 모양을 보시고도 여러분들이 평균이 뭐가 더 크지? 표준 편차가 뭐가 더 크지? 이런 거를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도 많이 묻더라고, 최근 들어서는. 자, 어떤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평균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떤 정해진 구간에서의 확률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정해진 구간. 예를 들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구간의 길이를 자 2라고 해볼게요. 2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곧 이 구간에서의 확률이 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확률이 이제 이 구간이 옮겨 다니는 거야. 옮겨 다녔을 때 언제 그러면 확률이 최대가 될까요? 이런 질문도 던질 수가 있죠. 이따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이제 옮겨 다닌단 말이야. 옮겨 다니고 점점 넓이는 커질 거라는 생각 드시죠? 점점 크다가 언제 딱 최대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다시 넓이들은 작아지겠지요. 언제가 최대가 되냐면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정확히 그 구간의 양 끝이요. 요 평균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일 때가 넓이가 가장 커요. 가장 커, 이때가. 이때가 넓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그럼 넓이가 그 확률이었으니까 확률이 최대가 될 때의 상황이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은 거잖아요. 구간의 길이가 지금 2라고 했잖아요. 그럼 구간의 길이가 2라면 요 한 칸씩의 길이가 1이 되는 거잖아. 1. 그러니까 요 구간의 이쪽 끝은 m 플러스 1 정도가 되겠죠. 여기는 m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예를 든 겁니다, 이건. 알겠죠?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일 때 그 구간을 잡아오면 그때가 그 구간에서의 넓이가 최대다. 요거까지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골자는 얘는 확률 밀도 함수니까 요 아이의 우리가 확인해봤던 확률 밀도의 성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확률 구하는 건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먼저 이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이해를 조금 문제로 접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x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자, 기억번부터 볼게요. 뭐 x1이 x2보다 작은데 뭐 이때 확률이 이거랑 이건 뭐 뺀 거다. 뭔 말이야? 체크해봐야지. 그림을 꼭 잘 그리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자. 자, 여기 m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기억번은 x1과 x2를 어디서 잡아와야 돼. 뭐 어딜지 모르니까 내 맘대로 잡아볼게요. 자, 여기를 제가 x1이라 해볼게요. 여기를 x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좌변은 x1 이상, x2 이하. 요 확률이니까 이 넓이잖아. 자, 이 넓이를 지금 x1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죠, 이 넓이. 거기에서 x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뺀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x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넓이 이쪽하고 x2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 이게 뒤에 부분이 더 큰 거 아니야. 확률이 음수 나오고 이상하잖아. 아닌 거지. 맞습니까? 근데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러면? x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서 x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빼버리면 좋지 않을까? 이 넓이는 써보자면 x가 x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서 x가 x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빼면 되잖아. 이게 뒤바뀌어 있었네, 그치?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 앞으로 계속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니은번 볼까?
자, 니은번은 x가 m보다 작거나 같아요. 오, m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 대칭이었잖아. 대칭이야. 그러니까 이쪽 왼쪽의 넓이하고 오른쪽의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x가 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하고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같은데 이제 얼마로 같을까? 반쪽짜리잖아. 전체 넓이는 얼마였겠니? 전체 넓이는 1이었겠죠. 그럼 1의 절반이니까 0.5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디귿번은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더하면 1이다라고 하고 있어. 자, a 뭐 내 맘대로 잡아볼게요. 자, 여기를 a라고 합시다. 그럼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이쪽의 넓이죠.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이 반대쪽의 넓이죠. 뭐 다 더하겠다는 거잖아. 이거 다 더하면 전체 넓이 1이 되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을 묻는 기본적인 유형이었답니다. 자, 2번. x가 평균이 7, 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분사는 9겠죠? 근데 항상 이렇게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표현한다는 사실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때 뭐야? 이 확률 a 빼기 5 이상, a 빼기 3 이하일 이 확률이 최대가 되는 a를 구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확률이 최대일 때 상황이 언제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자, 한 번 더 이렇게 이쁘게 그려주시고요. 대칭으로. 자, 여기 평균이 지금 얼마야? 여기 7인 상황인 거라고. 그런데 이 구간의 길이는 얼마죠? 이 구간의 길이? 자,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2죠, 2.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2인 그 상황에서의 넓이가 제일 클 때가 언제겠니? 그 말이에요. 방금 했던 예, 좀 전에 했던 예랑 비슷하네요. 언제라고 했어요? 정확히 요 7에 대해서 좌우 대칭일 때라고 했잖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때요. 근데 이 구간의 길이가 얼마라고? 2라고? 2면 여기가 몇이겠니? 8이겠죠? 여기가 몇이겠니? 6이겠죠? 이런 상황이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구간의 왼쪽 끝이 a-5였고 여기가 a-3이었잖아요. a가 얼마겠어요? 자, a 값이 뭐 11이면 되겠네. 11 빼기 3 하면 8이고 여기 11 빼기 5 하면 6이잖아요. 그래서 a가 11이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긴 한답니다. 알겠죠? 요 예로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구하는 재미난 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뭐 m, 시그마, 제곱 이래 버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보자. 여기다 그려볼까? 이렇게 슈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그렸습니다. 여기가 m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확률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예를 들어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이걸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원래는 이거 적분을 해야 될 텐데 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함수였던 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야. 누가 표로 다 정리를 해놨어. 고맙게도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요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서의 표가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 아까 m 달라질 때마다 이거 평행 이동 볼 수 있었고 뭐 표준 편차 달라질 때마다 이 폭이 좀 달라졌었는데 그때마다의 표를 어떻게 다 정리를 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획일화된 하나의 분포로 가지고 옵니다. 얘를 획일화된 하나의 분포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표로 계산을 할 거예요. 거기서도 적분 아니야. 다 해놨어. 표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또 다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만들 거예요. 근데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를 거냐면 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즉 분산도 1이죠.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바꿔올 거야. 얘 이름이 뭐냐면 0이고 1이다. 표준 편차가 1, 평균이 0이다. 이런 정규 분포의 이름이 표준 정규 분포예요. 여기로 옮겨와 가지고 확률을 계산할 겁니다. 다 주어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표준화한다 이렇게 불러요. 표준화한다. 표준화한다.
그럼 표준화 어떻게 하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식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있잖아요. 그 x에서 그 x들의 평균을 빼요. 평균을 빼시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어 버리면 이 확률 변수 변환이 된 거 아닙니까? 얘를 새로운 확률 변수 뭐 z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 z가 바로 이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돼버린답니다. 아우 중요해라. 너무 중요해. 물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수로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다 가지고 올 수 있어. 얘는 들어볼 겁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거? 아니 자기 자신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분명히 평균이 0이고 1이 되나요? 네, 되니까 알려드렸죠. 뭐 잠깐 이거는 뭐 그냥 볼게요. 진짜 그런가? 자, 평균이야. 뭐의 평균이냐면 이거 지울 겁니다. 요거의 평균이에요. 그 얘 평균은 우리 이산일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건데 연속일 때도 이 성질이 성립하거든요. 뭐냐면 이거 이렇게 따로 볼 수 있나? 시그마 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요래 볼 수 있겠죠? 어떤 확률 변수 x에 상수배하고 상수를 뺐어요. 그럼 요거 어떻게 된디야? 시그마 분의 1 2x 빼기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된다며요. 이게 뭔데? 2x가 x의 평균이잖아. 귀엽게 쓰면 m이잖아요 이게. 그럼 시그마 분의 m 빼기 시그마 분의 m이니까 0이 되는 거는 당연하다. 반드시 평균이 0이 된다고요. 분산도 해볼까? 분산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에 대한 분산인데 이것도 결국 시그마 분의 1x 빼기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식을 변형했더니 원래 분산에다가 몇 배 하는 거죠 이거? 시그마 제곱분의 1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게 또 뭐야? 귀엽게 쓰면 요게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래서 약분이 되어서 분산이 1이 돼.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당연히 뭐 루트 씌우면 1이니까 1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 과정을 거쳐주면 평균이 반드시 0, 표준 편차가 1이 되더라. 이렇게 증명은 됐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표준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옮겨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거 예를 들어서 갈게요. 예를 들어서 뭐 x를 그냥 뭐 키라고 해볼게요. 키. 어떤 집단의 키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이렇게 알려줬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평균이 지금 몇이 되는 거예요? 17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확률은 요거야. 여기다 해볼까? x가 175cm 이상 180cm 이하인 그럴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이 집단에서 어떤 한 명을 뽑았는데 그 뽑은 사람이 키가 175 이상 180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다 이런 식이라고. 여기가 175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가 180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 넓이를 여기서는 못 구하니까 우리 여기 표준 정규 분포로 옮겨와서 구하자. 그 말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얘도 정규 분포 곡선이죠. 근데 평균이 0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표준화하는 과정을 잘 볼까요? 자, 표준화 이쪽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슉슉슉. 야, 일로 와서 그려보자. 이게 이제 Z축이 되겠죠? 슝. 평균이 0이다. 여기로 옮겨올 거야. 위치가 거의 그대로 옮겨와요. 자, 표준화하는 과정이 요거였다고. 자, 원래 확률 변수가 지금 175인 게 기준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평균을 뺀다고. 자, 평균이 지금 170이라고 제가 뒀잖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 5로 나눌 거다 이거야. x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이거야. 평균 빼고 170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누면 그게 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로 바뀌겠다 이거죠. 자, 그럼 180도 똑같이 해줍니다. 180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이죠. 이게 얼마니? 5분의 5니까 이게 1이죠. 이게 얼마니?
5분의 10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2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Z가 1 이상 2 이하일 그 확률 여기서 구한다 이거죠. 저 넓이나 이 넓이나 같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표로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책에 뒤에 쫙 있어요. 사실은 있지만 문제 속에 그 표가 다 주어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부만 주어져요. 일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주어진답니다. 이거는 스몰 g예요. 그리고 몇 개의 값을 줘요. 뭐 1.0, 1.5, 뭐 2.0, 뭐 등등등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확률인데 항상 반쪽짜리의 확률만 줘요. 여기가 스몰 g가 되겠습니다. 이게 0.3413 맞나요? 0.4332, 0.4772 뭐 이런 식으로 줄 거라고. 우리는 이 표를 이제 읽기만 하면 돼. 이거 뭔 말이에요? 1.0이다?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0.3413이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표예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필요한 이 Z값을 봐봐. 이게 1이고 2인 거잖아. 여기 다 있다고요. 1인 거, 2인 거. 근데 항상 0부터야. 왜 0부터의 표만 주어졌을까요? 대칭이니까. 대칭이니까 이쪽만 확률을 이야기해줘도 나머지는 접어서 생각해. 그럴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쪽의 확률은 0부터 2까지의 확률에서,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면 이 전체죠. 0부터 2까지의 확률, 즉 0.4772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0.3413이래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빨간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계산입니다. 여기서 틀리면 안 돼. 일단 여기 9죠. 9. 여기서는 600이 1이 될 거니까 5가 되고 3이 되고 1이 되고 0.1359가 내가 원하는 확률이다. 이 과정이에요. 알겠습니까? 표준화해서 여러분들이 옮겨와서 확률을 구하자. 이겁니다. 왜? 요거는 m과 시그마가 달라질 때마다 표가 주어질 수 없으니까요. 근데 얘는 딱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딱 1인 그 상황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요로 다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해버린다. 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표준화에 사실 이 공식 암기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짜라라락 하는 과정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이 표준화를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게 뭔가? 요거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의미가 중요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저 의미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적고 올게요. 뿅! 자, 3번 문제 봅시다. 이 성적표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성적인데 85점, 92점, 88점을 받았고 각 반의 평균들도 나와 있어요. 각 반이 아니죠. 이 반에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과 표준 편차도 이렇게 나와 있는 성적표입니다. 자, 이 성적표를 들고 부모님한테 들고 가는 거죠. 이거 성적표예요. 이렇게 숙연하게 있겠죠. 그랬을 때 아이고 우리 수학을 아이고 잘했네. 수학 잘했다 야. 근데 국어도 좀만 더 열심히 하지 그랬니? 부모님 대부분 그러신다고. 근데 이제 어떤 과목을 상대적으로 잘했나를 부모님께 설득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 성적표를 가지고. 알겠습니까? 물론 수학 제일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획일적인 분포로 옮겨와서 생각한다. 그게 바로 표준화였던 거예요. 표준화. 기억나십니까? 자, 표준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국어만 가지고 봐봐. 자, 국어에 원래 나의 성적은 85점이었죠? 85점. 근데 어떻게 하는데 표준화? 여기에서 뭘 뺀대요? 평균을 뺀대요. 그리고 뭘로 나눈대요? 표준 편차로 나눈대요. 흩어진 정도도 과목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자, 요 계산하면 분자가 30이 되겠죠? 15분의 30이니까 2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수학도 해볼까요? 자, 수학은 내가 원래 92점 맞았는데 평균 71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었더니 이게 얼마인가요? 이거는 18분의 자, 분자가 20이 되겠죠? 18분의 20이야.
딱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대략 1점 얼마 얼마임은 알 수 있겠네. 1점 얼마 얼마. 영어도 봅시다. 자, 영어는 내가 88점을 받았는데 평균 74를 빼고 표준 편차 16으로 나누었더니 이거 얼마예요? 자, 분자가 얼마입니까? 이거 14가 되나요? 분자 14. 그럼 16분의 14잖아. 0점 얼마 얼마죠? 0점 얼마 얼마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이걸 보고 이거 보세요. 제가 Z 점수로 바꿔 봤더니 이게 제일 크잖아요. 난 국어를 제일 잘한 거예요. 제일 못한 줄 알았더니 그거예요. 상대적인 걸 보는 거야. 획일화된 분포로 옮겨오는 게 표준화의 과정이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국어, 수학, 영어가 전부 다 다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었단 말이죠. 모양이. 그런데 이거를 다 어디로 가져온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로 가져오는 작업을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평균이 전부 다 0으로 이렇게 세팅이 된 거고, 그때 제일 지금 점수 낮은 게 영어였다고. 여기가 영어라고요. 영어. 그 다음 1점 얼마 얼마였던 대충 요쯤이 국어였다고. 수학이었다고. 그럼 제일 높았던 2점 여기가 국어였다고. 이거 보세요, 아빠. 국어를 제일 잘한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럼 뭐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이제 해설지에는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러면 국어의 입장에서 보세요. 자, 국어 내 위치가 지금 여기야. 그러면 내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확률이 여기가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근데 국어, 수학 영어 볼까? 그럼 영어가 여기야. 내 위치는 여기야. 근데 나보다 영어를 잘 본 학생들은 요 오른쪽에 분포되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잘한 사람이 더 적은 국어를 나는 제일 잘한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과목을 더 잘했나 봤더니 국어, 수학, 영어 순이었던 거죠. 이게 표준화의 의미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적고 오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봅시다. x가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 교육과정 기호 아니라 했어요. 한글로 나와 있어요. 그때 x가 57 이상 66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노멀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표를 이용해서 확률 구하기. 자, 해보죠. 그럼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그림 머릿속에서 그려져요. 자, 이건 x의 분포야. 그럼 평균이 지금 60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57부터. 3만큼 왼쪽이죠? 66까지. 이건 6만큼이니까 조금 더 멀어졌겠지? 그 안에 있을 확률이래. 이 넓이 구하는 거라고. 이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못 구하니까 뭐 해요? 표준화하죠. 표준화. 표준화해서 이런 Z로 다 옮겨올 거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0입니다. 그럼 57을 이제 표준화하는 거야. 우리 해설지 만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술형이라면 뭐 식을 다 쓰는 건 좋겠지만 빠르게 가는 거라고. 그리고 57을 이제 표준화할 거라고요. 그럼 57에서 빨리 뭘 빼요? 평균 60을 빼고 뭘로 나눕니까? 3으로 나눠야겠죠. 표준 편차가 3이니까. 이게 얼마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57이 결국 마이너스 1로 표준화된 거야. Z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점인 거예요. 점수 아니잖아요. 이거 점수는 아니겠, 뭐 점수라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해야 되나요? 66을 표준화해야겠죠? 그럼 66에서 평균 60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겠다. 이게 얼마인가요? 2죠? 2잖아요? 여기에요. 뭐 이쯤에 2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곧 확률이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과 끊어서 갑시다. 0부터 2까지의 확률인데 표에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나와 있어. 여기가 얼마래요?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대칭이라고 했었죠. 항상 요 반쪽만 나온다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면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같잖아요. 그럼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0.3413이래요. 즉 이 넓이가 0.3413이군. 이거 두 개 더하면 답. 두 개 더하면 얼마인가요? 좀 멀리 떨어져 있네. 0.8185가 되겠군요. 0.8185. 이거 두 개 더하면요. 알겠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객관식일 때는 이 뒤에 자리 찾아가는 것도 좋아. 맨 마지막 자리 더하면 5잖아. 객관식 보기에서 뒤에 5인 것 중에 잘 찾아봐요. 그리고 그 앞에 자리 뭐 계산해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서술형이었다면 이렇게 썼을 때는 조금 감점에 또 소지가 있죠. 뭐야 이게 뭐야? 그림 막 네 맘대로 해놓으면 어떡해? 그래서 식으로 하나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결국 이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표준화한 거잖아. 표준화 했을 때 x가 z로 표준화 된 거고요. 이 확률을 계산했더니 이게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1이었던 것이고 z가 2였다. 그림과 같이 봐주세요. 근데 표에서는 항상 0부터 오른쪽의 확률만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일단 끊어서 생각을 했다 이거야. 0까지의 확률과 어이구야 이렇게 됐다 이거죠. 이건 표에 나와 있으니까 읽으면 돼. 그런데 요 왼쪽 부분이 안 나와 있어. 그런데 넌 대칭성 뒤집어서 1까지의 확률과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건 같고요. 그래서 이 확률이 0. 얼마였나요? 3413이었죠? 더하기 0.4772였다. 그래서 더했더니 0.8185가 나오더라. 이렇게 서술형이면 써주시면 뭐 깔끔하겠죠. 그림도 그려주고 식도 써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객관식이었다면 빠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표준화 아까 의미는 말씀드려서 획일화된 분포를 가져오는 상황이다. 조금 더 빠르게 이 z값을 찾을 필요도 있어요. 자, 이거 분석해 볼까? 봐봐. 지금 이 66을 볼게요. 66. 이 66 여기는 지워. 짜자자. 그럼 66이라는 걸 지금 표준화했더니 결국 여기 2라는 걸로 갔잖아요. 우리는 그냥 공식을 쓴 것뿐이야. 자기 자신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눴다. 그런데 잘 보면 결국 요 값은 항상 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나를 계산을 해보셔도 좋아요. 66을 이렇게 볼게요. 66은 평균이 지금 60이었잖아. 6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더한 거야. 얼만큼? 6만큼. 근데 그 6만큼의 단위가 뭐가 되냐면 바로 이 시그마 단위가 돼요. 시그마 단위. 시그마가 3인 거잖아. 그러면 시그마가 3이었는데 이 시그마를 얼마만큼 곱해서 갔니가 된다고. 그럼 2 곱하기 3 한 거잖아. 시그마를 2번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꼭 몇 번은 아닙니다. 이게 뭐 그냥 모든 실수가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요 2가 뭐였다? 바로 요 z값이었다 이거야. 저것도 볼까? 57? 그럼 57 볼까요? 57은 평균 60으로부터 이번에 왼쪽으로 떨어졌어요. 얼만큼 떨어진 거야? 3만큼 왼쪽으로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뺀 거라고. 표준편차가 3이었잖아요? 근데 이 표준편차의 한 배만큼 왼쪽으로 떨어졌군. 이렇게 다 표현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정규 분포는요. 항상 평균 더하기 얼마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고 그 얼마에 해당되는 게 바로 z값이다 이거야. 이거 뭐야? 마이너스 1까지 읽어줘야죠.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봐볼게. 일반화해서 좀 보자면 이게 x입니다. 이런 정규 분포인데 얘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정규 분포였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m이에요. 그럼 여기는 아무 값이나 잡아오면 이 값은 전부 다 m 플러스 k 시그마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m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냐 그게 시그마 단위고 그럼 k 시그마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알겠나요?
그럼 이거를 표준화하면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럼 평균이 0인 거죠. 그러면 표준화 그냥 생각해봐. 표준화 해보면 여기서 뭐 빼요? m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시그마로 나누잖아요. 그럼 k만 남잖아. 그 관계야. 그대로 요 위치가 뭘로 오냐면 k로 온다 이겁니다. 아우 중요해. 알겠나요? 예를 들어 여기가 m-2 시그마였다라고 쳐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표준화되면 뭘로 온다고요? 그냥 -2가 된다고. 시그마 앞에 붙은 개수만큼 그게 Z다. 이렇게 봐주시면 조금은 더 빠르게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뿅. 자, 5번 문제 봅시다. 900명을 모집하는 어떤 대학이 있대요. 그런데 6,000명이나 응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시험을 봤나 보죠. 그래서 그 응시자들의 점수는 평균이 310점이고 표준 편차가 5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점이 빠졌네요. 한 310점. 그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이 표를 이용해서 구하라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고요. 제가 공부할 때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커트라인 문제야. 커트라인. 커트라인이 얼마입니까? 나 몇 점 이상이면 됩니까? 그거야. 자, 상황 좀 들여다봅시다. 일단 정규분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확률 변수를 지금 점수로 보는 거죠. 이걸 x라고 둬볼게요. 그럼 이 x가 지금 평균이 30이고 310이고 표준 편차가 50점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황이구나.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이러했어요. 근데 최저 점수 모르니까 뭐 A라고 하고 A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점. 자, 이 상황을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슈루룽. 자, 평균이 310점이다.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래도 커트라인은 평균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쯤에 뭐 그 최저 점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커트라인 점수야. 그럼 요거보다 많이 받아버리면 합격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점수 이상일 확률을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뭐를? X가 점수인데 그 점수가 A점 이상일 확률을 따져봐야 되는 거다 이거야. 요 확률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합격인 걸까? 여기 힌트가 다 들어가 있죠. 900명을 모집하는데 600명이 응시를 6,000명이 응시를 했대. 900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잖아. 6,000명 중에. 맞습니까? 확률로 치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합격할 확률 계산하자면 6,000 중에 900이다. 이래 되는 거 아닐까요? 계산해보자. 60분의 9잖아. 3으로 약분하면 3, 3은 9, 3, 2는 20분의 3이네. 소수로 표현해볼까? 100분의 15죠. 100분의 15니까 0.15가 바로 내가 합격할 확률이야. 맞습니까? 근데 합격할 확률이라는 게 결국 요 점수 이상 받아버릴 확률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0.15이면 되겠군.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 확률이 0.15가 돼야 돼. 저 표를 이용해야 돼. 그런데 표는 항상 이쪽에 확률만 나와 있는데 또 게다가 이거는 X가 아니라 Z잖아. 근데 우리 그냥 이 반쪽짜리의 확률은 0인 건 알고, 0.5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의 확률은 얼마겠니? 0.5에서 0.15를 빼면 여기가 0.35겠죠? 자, 이 표준화를 했다 쳐봐. 표준화하면 얘가 Z가 돼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0이 돼 있을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있을까? A 빼기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 편차 50이었죠? 이거잖아요. 그럼 0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0.35다.
그러려면 얘는 몇이면 되겠니를 표해서 읽는 거죠. 반가운 거 있나요? 0부터 어디까지가 0.35래. 1.04래요. 1.04래요. 이거죠. 그러니까 A에 관한 이제 방정식 풀면 되겠죠. 양변에 50을 곱하고 310을 더하면 되겠지. 이 계산 답은 내볼까요? 따라서 A는 자, 어디 봅시다. 1.04에다가요. 이렇게 쓸게요. 04에다가 50을 곱하고 거기다가 310을 더해주면 되겠다. 아유, 암산하자. 암산에 의해 요게 362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최저 점수 커트라인은 362점이었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다요. 자, 우리 아까 이 표준화 됐을 때 얘가 뭐라 그랬죠? 근데 이 Z값이 뭐라 그랬지? 시그마를 얼만큼 갖냐 그거였죠. 평균으로부터 시그마 얼마나 갖냐 그게 요거였잖아.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그냥 요걸 써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거쳐오지 않고 표준화 하지 않고. 물론 해도 돼. 이 식 정리하면 이거니까 시간 조금이라도 절약하자고요. 그래서 그 Z값의 의미, Z가 1.04였다라는 건 평균으로부터 시그마를 얼마만큼 갖니? 이게 바로 Z값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좀 일로 오는 연습도 나중에는 차분히 하시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 요거 좀 지우고 오겠습니다. 뿅! 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예를 든 거예요.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1의 눈이 100번 이상 13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쌤 지금 정규분포 시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산의 냄새가 나죠? 나요? 이산의 냄새도 안 날 수 있어. 이게 그냥 시험 문제 나왔다면 확률 문제인 거야. 그냥 확률. 일반적인 확률 문제야.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일단 독립시행 오케이. 그때 어떤 사건, 1의 눈이 나왔다는 사건이 몇 번 이상 이하지만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만.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만. 그럼 구하면 되겠다. 나 독립시행인 거 알았으니까 100번 이상 130번 이하니까 100번부터 해보면 되겠네. 720번 중에 100번 나올 확률 뭐예요? 1의 눈이 나왔다의 확률은 6분의 1인 거잖아. 이거의 100제곱이겠죠? 그게 아니다. 6분의 5에 나머지는 얼마에? 620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 쭉쭉쭉. 마지막은 130번 이하니까 720번 중에 130번까지 하면 되겠네. 6분의 1에 130 제곱? 아니다. 나 독립시행의 확률 아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이 빼면 또 얼마예요? 590인가요? 590제곱 하면 되겠네. 아니겠죠? 이 시험 안 돼. 이거 몇 달, 이 계산은 우리 사람이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계산이 아니라고요. 컴퓨터가 필요하고 계산기가 필요해요. 계산기 누르는 것도 힘들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뭐지 이거? 봤더니 문제 옆에 갑자기 요게 주어져 있어. 반가운 표. 이게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가 갑자기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왔냐면 1.0, 1.5, 2.0까지의 표가 나와 있다. 0.3413, 0.4332, 0.4772 이렇게 표가 나와 있다 이거예요. 뭐야 이거? 이거는 분명 정규 분포인데. 그러면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대요, 여러분. 제가 요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요. 그럼 나온 횟수가 지금 몇 이상? 100번 이상? 130번 이하?
일 확률을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온 횟수다. n회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는다. 쟤는 뭐 어떤 분포를 따릅니까?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죠.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인데 그럼 이항분포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였나요? NP였잖아요. NP. 몇 회? 720회. P. 이 사건이 나올 확률 P 6분의 1인 거죠. 요거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서 요 확률이 전부 다 독립시행의 확률이었던 거죠. 100번부터 130번까지 31개의 확률을 다 독립시행의 확률로 하려고 했더니 말도 안 된다 이거야. 언제 해? 그런데 이 표가 떡하니 주어져 있다? 이건 정규분포로 풀어라는 소리군. 요거였다고요. 이게 정규분포도 따른데 그렇게 알려져 있대요. 그럼 정규분포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평균과 분산, 뭐 여기 평균과 표준 편차잖아요. 표준 편차 제곱 쓰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항분포를 따르는 이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우리 잘 구하죠. 자, 평균은 얼마인가요? NP 720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6, 1은 6, 6, 22 120이네. 분산은 얼마예요? 분산은 NP가 120이었고 여기 Q를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분하면 20 곱하기 5니까 100이네. 이런 분포야. 그럼 여기는 평균 120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고 여기는 분산 100인데 이제 표준 편차는 10이었겠죠? 이렇게 옮겨와서 풀으란 소리야.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n이 충분히 크면 n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를 따랐던 저 확률 변수가 이런 정규분포도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어. 도대체 n이 얼마나 크면 충분히 크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책에는 나와 있어. np가 5 이상이다. 혹은 n이 뭐 30 이상이다 나와 있지만 분명 이항분포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정규분포 표가 주어져 있어. 표준 정규분포 표가. 그러면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으라는 이야기구나를 그냥 캐치해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끝난 거죠. 자,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주시고 여기가 이제 몇이야? 120이잖아. 근데 우리는 뭐부터 뭐까지의 확률이에요? 지금 100부터 130까지의 확률이잖아요. 100부터 130까지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해야 돼. 여기서 못 구하니까 표준화를 시켜야 돼. 그럼 표준화 시키면 우리 빨리 Z값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네. 뭐 그렇게 해도 좋지만 되지만 이게 몇 시그마 단위인가를 봐도 좋겠다고. 자, 이거 왼쪽으로 지금 20만큼 떨어졌잖아요. 근데 시그마가 10이었잖아. 시그마를 두 번 갖군. 너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군. 이렇게 빨리 Z값을 찾았으면 좋겠다. 자, 130입니다. 10만큼 오른쪽으로 갔어요. 평균으로부터. 그럼 평균으로부터 10만큼 1만큼이 된 거야. 1시그마만큼 1이구나. 이렇게 빨리 찾아와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확률은 0부터 2까지의 확률과 같겠죠? 0.4772.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0.3413 요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면 끝이겠다. 답은 얼마다? 0.8185가 되겠죠. 맞나요, 계산? 맞죠?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를 연결을 시킨 개념을 배운 거예요. 이항 분포는 분명히 이산이었잖아. 딱딱 끊어져 있었다고. 근데 정규 분포는 연속이잖아요. 연속적으로 흐르는 변수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 언제? n이 충분히 크면. 사실은 이게 정확히 계산을 한번 해보잖아. 조금 달라. 근사적으로만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얘는 딱딱딱딱 끊어져 있는 31개의 확률이었단 말이야. 얘는 연속적인 확률인 거란 말이죠. 당연히 같을 수가 없어. 게다가
이 표라는 것도 다 근사값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 유한소수가 아니라고. 이게 반올림 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매칭이 될 수는 없어.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같진 않아. 그래서 이게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여러분, 수능에서는 안 나와. 이거 따질 수 있거든. 아, 이렇게 계산하면 분명히 어떤 값이 나오는데 내가 해본 거야. 집에 가서 이제 계산기로 막 해본 거야. 근데 안 나오잖아요. 딴지를 거는 거를 싫어해요. 평가원은 명확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는 수능에서 안 나와. 근데 내신은 충분히 나와요. 이 정말 내기 좋은 거 아니야? 이산과 연속의 만남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뭐 또 말이 길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예로서 그냥 끝낼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자, x가 어떠한 이항분포를 따랐어요. 이항분포를 따랐대. 그런데 n이 충분히 크면 요 x는 정교분포도 따른대요. 정교분포도 따른다 이거야. 근데 정교분포 자리에 적어줄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항상 평균과 분산이야. 평균과 표준편차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요 B 찾았다면 NP가 평균인 거잖아. 분산은 NPQ잖아요. NPQ. 근데 항상 적을 때는 아까 제가 적은 것처럼 항상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적어버릇 하세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항분포와 정교분포 사이의 관계였답니다. 얼마나 크면 충분히 큰 거라고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N30 이상, NP가 5 이상이라고는 되어 있다만, 이거 물었는데 갑자기 이 표 줬다는 건 이렇게 바꿔서 풀어라 이거야. 그럼 얘를 다시 표준화해서 풀어라. 그 유형이 되겠답니다. 알겠나요? 자,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 통계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정교분포라는 것을 간단하게만 배워본 겁니다. 자,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된다.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어.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그 개념으로 다 해결은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개념만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 파트에서 이제 추정이라는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